부터는 이제 해야 되고, 우리 약간 살짝 긴장해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3학년들이 이제 시험을 쳐. 요주에 딱 시험 치면 3학년은 이제 끝인 거야. 중학교 1, 2, 3학년 끝, 빠이빠이,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차례야. 우리가 아마, 보자. 율중만 한번 볼까? 율중만 어떻게 하는지 볼까? 율화중학교. 어차피 율중이나 수남이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페이지 보면, 학교 소개 말고, 공지사 말고, 학사 일정 오케이. 학사 일정 보면,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에 이제 3학년이 1, 2, 3, 4. 뭐라? 이 율중인데 왜 이렇게 됐지? 야, 누구 화요일날, 누구 맞지? 맞지? 율중은 1시 반에 일찍 불렀고. 그다음 내 다른 학교는 다 이제 조금 소모금에 치니까. 자, 그 다음에 11월 달은 없고, 와, 시험이 다음 달. 우와, 그래도 꽤 남는다. 맞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중3들 시험 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남잖아. 그래서 우리 요번에 중간고사 너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기말에는 좀 잘 쳐보자고. 또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엄마한테 면피라고 할까? 민규는 괜찮았냐 시험 치고. 또 알았어. 그래서 조금 오자고. 응,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중에 한 번은 오자고, 주중에 한 번은. 그지? 그래서 조금씩 미리 준비하자고. 그래서 진도도 좀 빨리 뽑아놔? 수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수남중학교가 어떻게 되나? 수남중학교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알림마다. 학사 일정, 학사 일정. 학사 일정 왜 이렇게 돼 있지? 보면 되겠지. 여기 있네. 누구도 시험이, 우와! 너 시험 빠르다, 한 주. 수남은. 오. 유라가 90, 11 이쪽이었는데, 수남은 좀 빠르네. 빨리 치고 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된다. 자, 아무튼, 결론은 11월 달이 되면은, 내가 다음 주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줄 테니까, 11월 달 이거 다시 공지해 줄 테니까, 오늘 결석생도 2명이나 되고 하니까, 다음 주쯤부터는 얘기할 건데, 요 주부터는 와야 돼, 주말에. 알겠지? 요번 주부터 하면 몇 주 오냐면, 한 주, 두 주, 3주, 4주. 그거는 3주거든. 근데 더 올 친구는 더 와도 돼. 근데, 여기까지 하면 요즘 5주 정도 되겠다, 그지? 최대. 5주 정도 되는데 와야 돼. 그래서 보강을 좀 하고, 시험 대비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는 광고사항이고, 오늘은 진짜 약간 진도를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짝 느려졌거든요, 사실은. 살짝 느려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혼합물이 분리 월투를 할 거거든요. 자, 이때 이제 혼합물의 분리 원투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혼합물의 분리 원투를 들어가실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투 다 할 수는 있는데, 왜 다 일찍 해보냐 하면은, 어차피 잘 못 풀잖아. 진도라도 빨리 해야지.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뭐 배웠어요? 물질의 특성 배웠어. 물질의 특성. 야, 하나만 물어보자. 얘들아, 학교에서 이거 하자고 했을 건데. 야, 흙탕물은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이야? 그치, 불균일 혼합물이지. 그치? 고체가 있고,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하면 불균일. 그러니까 주스, 이런 거. 불투명하면 불균일. 우유, 불투명하면 불균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불투명한 거, 불균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물질이 있겠지. 그치?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봅시다. 공기는 균일이야, 불균일이야? 아니면 수물질이야? 공기는 균일이지. 투명하다.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것들 들어있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인 거야. 공기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할 거냐고? 혼합물에 분리할 거라고. 분리.
혼합물의 분리를 할 건데 혼합물의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해. 뭘로 할 건데 앞에서 했던 물질의 특성으로 할 거야.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아니 물질의 특성이 다르니까 각각 어떻게 되는데 그 특성 때문에 분리가 될 거거든. 예를 들면 끓이잖아 두 개를. 그러면 먼저 끓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 예를 들면 있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런 얘기 해봤을 건데 소금이 있고 물이 있어. 합치면 소금물, 혼합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소금물을 어떻게 분리할 건데 끓이면 물은 날아가고 소금은 남잖아.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할 거야.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뭐 요 앞에서 배웠던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섞여있는 혼합물을 분리하겠다. 그래서 이 단원이 혼합물을 분리고 물질의 특성 다음 단계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야기는 밀용에서 끌이 되겠어. 끓는 점차.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장치 이름이 있거든. 여기서는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많이 공부했잖아. 뭐 예를 들면 잘 맞출 수 있나 보자. 얘들아, 소금이 들어간 물은 끓는 점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소금이 들어갔어. 끓는 점이 높아지지. 그런 거. 그런 거는 특성에 대해서는 앞 단원에 배웠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좀 분리를 하는데 포인트를 주자는 거지. 뭐 하는데? 분리를 좀 하는데. 분리를 하는데 포인트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요 단어는 실험 방법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 단어에서는 실험 방법을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에서 물어보는 게 실험 방법 같은 거 물어볼 거거든. 쌤이 마이크를 좀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라고?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끓이니까 애가 뭐 하는데? 증발하겠지.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증류법입니다. 여기 줄 꺼주세요. 증류장치, 증류법. 오늘 책 보고 많이 진행할게요. 끓는 점. 숙제 지금 영상으로 하시는 분은 꼭 반드시 책에 써주세요. 그냥 영상만 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되고 영상 보면서 꼭 써주세요. 자, 그러면서 증류장치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끓이는 거야, 끓이는 거. 자, 그때 여기서 끓이는데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끓이는 거야. 액체 상태 혼합물.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끓이면 자, 여기 중요한 게 있다.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나온다.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나온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는 지금 문제도 우리 풀 거냐면 에탄올하고 물 끓일 거거든. 에탄올, 물과 에탄올. 물과 에탄올 끓일 거거든요. 물과 에탄올 끓일 건데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씨? 100도씨예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씨? 78도씨예요. 자,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78에 먼저 도달합니까? 100에 먼저 도달합니까? 당연히 78에 먼저 도달하죠. 그럼 78도씨에 먼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78도씨에 끓는 애가 먼저 끓어버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분리돼요?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분리돼요? 그렇지.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물과 에탄올의 분리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거 따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엄청 나올 거지 이제. 시험 엄청 나오겠지. A와 B 중에 뭐 물과 에탄올 중에 누가 먼저 분리되는데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서 물하고 에탄올하고 여기 안 적어도 된다 그냥. 이제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었으면 산물에 이쪽 편에 분리돼서 나오는 애가 누군데? 물이야 에탄올이야? 정답은 여기 에탄올이 나온다는 거야. 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분리된다는 거야. 지금 공부하세요. 지금 나중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자, 끓는 점을 이용한 장치 이름이 뭐라고? 증류장치. 이 증류장치를 이용하면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게 될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높은 게 먼저 분리되니 낮은 게 먼저 분리되니? 먼저 가야 되는 끓는 점 낮은 거. 물이 먼저 분리되니 에탄올이 먼저 분리되니 에탄올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험장치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끓임 쪽입니다. 끓임 쪽. 요거는요, 이게 이제 끓임 쪽이라는 게 이제 유리공 같은 거거든요. 요 안에 넣어놓으면 유리공이 우리 물이 끓으면 불불불 하잖아.
불을 하면은 이 유리공이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래 혹시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스프 끓여봤어? 라면 말고 그 있잖아 오뚜기 스프 이런 거, 죽 같은 거. 근데 죽이나 스프를 끓이면 얘가 부글부글 하다가 막 확 넘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안 넘치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 하느냐면 저어서 계속 죽을 끓일 때는 약간 낮은 온도에서 저어줘야 돼. 저어주면 안에 공기가 저어주니까 빠져나가서 부글부글 막 끓어 넘치는 걸 막아줄 수 있거든. 근데 요 안에 저어줄 수 있어 없어? 못 저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저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어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 안에 유리구슬 같은 걸 넣는 거야. 그럼 유리구슬이 알아서 움직이면서 이게 저어주는 효과가 있어. 그럼 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서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단 말이야. 이거 쓰기 싫으면 딱 세 번만 읽으면 돼. 뭐라고?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 세 번만 더 해보자. 시작.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 마지막.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 저는 첫머리 글자만 쓸게요. 이건 뭐라고?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누구라? 그림 쪽이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여기는 실험이 좀 나와. 그래서 이 도구는 뭐 때문에 썼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가지 달린 시험관 또는 가지 달린 플라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로 빠져나가는 거지. 요렇게 나와가지고. 그때 온도계 위치가 어딘지 중요합니다. 온도계 위치. 온도계 위치 어딘데? 여기가 온도계 위치야. 어디? 가지 달린 부분. 가지 달린 부분에 온도계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 체크해줘.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배웠는데 2학년 때 돼서 까먹은 거 있어. 여기서 끌어 넘치는 거 뭐 하는데? 기화되잖아, 기화. 날아가는 거 기화야. 얘들아, 여기 찬물에 넣어놓으면 이 기체로 됐던 에탄올이 날아가다가 다시 식어서 액체로 변하지. 기체로 변하는 걸 기화라고 그랬어. 액체로 변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 액화. 이것도 시험 나온다. 근데 애들 이거 못 놓치거든. 그래서 이거 좀 잘 받아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증류법이라는 게 있어. 증류법. 증류장치를 이용하게 돼. 뭐를 이용하는데 물질 특성? 끓는 점. 뭐가 먼저 분리되지? 가열하니까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분리되더라. 꼭기구에서 끓는 점 낮은 게. 됐지?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되고 끓임 쪽 왜 넣어주는데?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단 말이야. 한 번 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자, 온도계 위치는 어디? 가지 달린 부분에 했어. 여기에서는 끓으면서 기화, 여기는 식으면서 액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한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거냐면은 소주 만드는 건데 우리 막걸리라는 게 있어. 막걸리. 막걸리는 있잖아. 과일이거든. 얘들아, 이 소주가 너네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쌤이 간단하게 말하면 너 위스키 이런 거 들어봤지?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원래 보리가 발효되잖아. 그러면 맥주 같은 거 되잖아. 뭐 또는 쌀이 발효되잖아. 그러면 이제 막걸리가 되거든. 얘가 막걸리나 맥주는 한 몇 퍼센트 알코올이냐면 한 100이 물이면 알코올은 5%밖에 안 되는 거야. 알코올이 5%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ml가 있으면 5%가 알코올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알코올 조금 들었지? 근데 그것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지러워하고 취한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야. 어이씨, 나 취하려고 마시는데 이게 알코올을 먹으려고 하는데 알코올을 먹어서 취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알코올 5ml 먹을 때 물 몇 ml 먹는 거야? 95ml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러는 거야. 나는 좀 진한 거 마시고 있어. 딱 한 잔만 먹어도 바로 취하는 거 만들고 싶어. 해서 얘를 최대한 발효를 많이 시켜봤대. 내가 가르쳐줄게. 최대한 발효를 많이 시켰더니 몇 퍼센트까지 발효됐게? 12.5%까지 밖에 발효가 안 돼. 이게 최대 맥시멈이야.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진하면 누구 알잖아. 우리 소독할 때 못 쓰는데 알코올 쓰지. 그럼 알코올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데? 세균이 죽어. 발효하는 균이 죽어. 효모균이 죽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진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발악을 해봐도 12.5% 이상은 발효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맥주는 못 먹겠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나는 소주가 먹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끓이는 거야. 막 끓여. 끓이면 어떻게 되는데? 알코올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그 날아간 알코올만 따로 모으는 거지. 봐봐. 막걸리를 막 끓여가지고 끓는 점이 높은 거 낮은 거?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먼저 날아가서 그 알코올만 소복히 모으는 거야. 근데 알코올만 날아가진 않지. 물도 날아가지. 그래서 이 알코올을 끓여가지고 여기에 알코올만 더 집중해서 모은 게 뭐다? 소주고. 그래서 소주는 어느 정도 만드냐면 야, 일반적인 과일을 발효시킨 것보다는 진해야지. 일반적인 과일 발효가 얼마라고? 12.5%인데 그거를 딱 2배로 만든 게 뭐다? 이게 소주다. 몇 퍼센트? 25%. 근데 25% 선생님 어릴 때는 25% 팔았거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소주가 너무 독하다 25%는 해서 23%, 22% 해서 만듭니다. 결론은 뭐냐고요? 막걸리를 먹으려니까 나는 뭐를 먹고 싶다? 알코올을 먹고 싶다. 난 취하고 싶어서 알코올을 먹고 싶다는 게 술입니다. 근데 알코올을 먹으려니까 옆에 있는 물도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알코올 진하게 만들어야겠어. 알코올 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끓여서 알코올만 모은 거지. 그걸 우리는 증류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증류법. 됐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끓여서 올라가면 위에 소주꼬리라는 볼이 있어요. 소주꼬리. 소주꼬리가 이제 뭐 생겼냐면 주전자같이 생겼어요. 소주꼬리가. 소주꼬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주전자같이 생겼어요. 주전자. 소주꼬리 보면 이렇게 주전자같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귀때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귀싸대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얘가 이름이 귀때기예요. 여기 옆에 툭 튀어나온 거. 싸대기 옆에 있는 부분 귀때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네, 당연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서 먼저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가 일어나서 날아갔는데 요 위에 찬물을 받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액화가 되는 거예요. 식어서. 그러면 이렇게 또르륵 흘러내려왔던 애들이 요렇게 내려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 소주가 없었대요. 소주가 없는데 우리 혹시 원나라 때 아시죠? 원나라 때 몽고가 쳐들어올 때 몽고 군사들이 소주 만드는 법을 우리나라에 전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소주가 있고 몽고 군사들이 주둔했던 안동 지역의 안동 소주 만드는 법이 이제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나라 소주로 바뀌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요런 거. 바닷물에서 생존하는 법, 이런 거. 뭐 많이 쓰면 된다? 예, 찢어진 우산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한번 보시면요. 자,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바닷물에서 식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만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는 안 할게요. 이 땅을 먼저 파요. 땅을 파가지고, 여기 뭘 갖다 놓는다? 우산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우산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산에 물방울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밑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요 안에 땅을 팝니다. 땅을 먼저 파가지고요. 구덩이를 만들고 이 구덩이에 비닐을 일단 깔아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을 담는 거죠. 구덩이 안에 뭐를 담는다? 물을 담아요. 그럼 이제 이 구덩이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하나? 증발할 거야. 근데 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거를, 이 증발해서 날아가는 물을 이 우산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산에 이게 물방울이 막 증발했다가 우산에 물방울이 막 생기잖아. 그럼 우산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로 모여서 물들이 모여서 요 컵에 떨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원리는 그래요. 자, 그 땅을 파서 바닷물을 모은 다음에 그 위에 컵을 놓고요. 그 위에 우산을 놓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물이 증발하다가 어디에 모인다? 증발하다가 우산에 모였고 우산 끝에 모여서 이렇게 쫙 떨어지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증발해서 우산에 모여서 모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지. 태양빛을 이용해서 증발시켜요. 그래서 태양빛 이용해서 증발시켜서 모으면은요, 은근히 물을 제법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물을 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물을 좀 모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어디냐?
이만큼 모은 것도 귀하다. 이 정도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닷물이 아까 우산은 가운데로 모였지만 이번엔 여기로 증발한 다음에 옆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증발해서 옆으로 흘러내려오죠. 그럼 그거를 모아서 먹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증발을 이용하네요. 무슨 법이요? 증류법. 물질의 특성은 뭐예요? 끓는 점.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날아가,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날아가.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날아가.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빠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석유 있죠? 우린 진짜 석유를 많이 써요. 아마 지구온난화 같은 이유도 아마 화석연료 석유 때문일 건데, 이 석유가 이제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인 석유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에 맞게 기름이, 불이 잘 붙는 석유가 있고, 불이 잘 안 붙는 애가 있고, 막 불만 땡기면 바로 폭발하는 애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누는데, 뭘로 나누냐면, 끓는 점으로 나눠. 여러분 외워두시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나누냐면, 중, 경, 등, 휘. 그 다음 깠습니다. 다시, 중, 경, 등, 휘. 옆에 보면, 암기법이 하나 나와요. 윤하는 등교중. 이렇게 돼요. 윤하는 등고중. 맨 위에가 석유가스. 진짜 잘 날아가는. 붙이면 바로 폭발한 석유가스고요. 나는 나프타인데 나프타라고도 하고 휘발유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등유, 경유, 중유. 그래서 윤하는 등교중 하면서 이거 외워줘야 돼요. 제 위에가 유 석유가스고요. 두 번째가 나프타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는데 중경 등휘 하셔도 되고 아까 윤하는 등교중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요. 요거부터 첫 번째 원유의 분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류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해요? 증류지 증류. 증류탑에서 분리합니다. 뭘로 분리하는데? 끓는 점으로 분리해요. 아주 아까부터 나왔던 게 있어.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분리됩니까? 낮은 게 분리됩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되죠. 그러니까 먼저 분리됐으니까 어디까지 갔을까요? 꼭대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끓는 점 낮은 게 꼭대기까지 갔다. 그래서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돼서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가 볼게요. 어려운 거요. 첫 번째는요. 아까 증류탑하고 똑같은데 공기로 이런 방법으로 해요. 제일 먼저 공기의 온도를 무진장 낮춰서 전체 액체로 나눕니다. 그럼 액체를 나눈 다음에 이거를 가열하죠. 항상 이래요. 이건 가열하면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분리돼요? 낮은 게 먼저 분리돼요? 끓는 점 낮은 거예요. 그래서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돼가지고 저 위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장 끓는 점 낮은 질소가 맨 위에, 그 다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산소가 맨 아래. 증류법을 쓰면요. 무조건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 밑에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게 혼합기체가 나오는데 이건 냉각입니다.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가열하면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날아갔죠. 이번에는요. 냉각하면 뭐가 액체가 먼저 될까요? 액체가 먼저 되는 거는 끓는 점이 높은 아이입니다. 뷰테인은요. 끓는 점이 높아요. 얘가 마이너스 0.5도예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고요.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이니까 얘가 끓는 점 낮은 애가 먼저 액체가 됩니다. 먼저 액체가. 그래서 끓는 점 낮은 애가 먼저 액체가 되고 얘가 먼저 액체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액체로 된 거를 먼저 싹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을 시킬 때는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액체가 됩니다. 뷰테인. 가열할 때는 항상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됩니다. 그거 외워야 되느냐? 끓는 점 높다 낮다. 아니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먼저 날아가고 높이 날아가는 애가 끓는 점이 높으냐 낮으냐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옆에 페이지 한 바닥 있는데 지금 바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넘어오셔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서로 섞이고 자, 여기 줄 한번 끌어주세요. 여기 섞이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안 섞이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안 섞이는 애가 있습니다.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입니다. 뭐 안 섞이면 소연아, 안 섞이면 우리 이거
끓는 점 굳이 할 필요 없죠. 혹시 국에 기름 같은 거 뜨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걷어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섞이는 걸 씁니다. 아시겠죠? 안 섞이는 거는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밀도라는 걸 이용합니다. 일단은 섞이는 걸 쓴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다른 거는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끓는 점이 다르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런 방법을 뭐래요? 끓여서 나오는 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는데? 증류법. 자, 그래서 먼저 나온 애가 끓는 점이 낮은 애들 꼭 기억합시다. 끓는 점 낮은 게 가열하면 먼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르면 그냥 끓는 점 낮은 거 하세요. 냉각을 하면요. 끓는 점 높은 게 먼저 나옵니다. 자, 목소리 좀 커질 수 있어요. 잠 깨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난 어떻게 하면 좀 깨워줄까? 잠깐 좀 쉬는 딴짓 좀 할까, 우리? 좀 요 바닥만 하고 잠깐 딴짓 할까? 좀 쉬는 시간 좀 빠르겠지만.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요.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중에 끓어나옵니다.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모으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에서 높은 쪽에서 왜? 먼저 분리돼서 먼저 멀리까지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이제 얘기 넘어갈게요. 이거는 항상 얘기할 때 항상 증류법은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분리돼서 먼저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액체 상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증류법이라고 하고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합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중독이 되죠. 끓는 점 낮은 물질이 먼저 분리됩니다. 자, 끓인 쪽 기능이 뭐라고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한다. 기억해 주세요.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실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일어나는데? 기화 이거 1학년 때 배웠다고요. 그냥 바로 물어볼 수 있어요. 1학년 때 배운 거라서.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액화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 그래프 아직 우리 한 번도 안 다뤘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먼저 끓어 나오는 애가 있어요. 누군데요? 에탄올이에요. 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에탄올 다 날아가고 나면 이제 물이 이렇게 끓게 되죠. 그래서 자,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어디다? 나. 왜? 에탄올의 끓는 점이 낮으니까.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 어디다? 라. 물의 끓는 점이 100도로서 물이 끓는 점 100도 모르는 친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탄올 끓는 점 안 가르쳐 준 거야. 왜? 야, 100도에 끓는 게 에탄올이야, 물이야? 물이잖아. 그럼 나머지 78도가 누구 건데? 에탄올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3번. 자, 요런 거를 우리는 무슨 법이라더라? 뭔가를 끓여가지고 이제 얻어내는 것 증류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증류법. 내가 증류법으로 보니 이런 겁니다. 증류법. 자, 그 다음 4번.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특성. 너무 쉽죠, 이 동네 지금.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분리돼요. 그래서 윤화는 나프타라고 하죠. 다른 말로 휘발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프타를 붙여서 만든 게 뭐게요? 엄청 쉬운데 나프탈렌입니다. 그래서 엄청 쉽게 가열돼서 쉽게 날아가거든요. 나프탈렌은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승화를 합니다. 나프타, 등유, 경유.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 누가 먼저 날아갈까요? 경유가 먼저 날아가겠죠. 오를 등자는 뭐냐면요.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휘자는 뭘까요? 날아갈 휘자입니다. 날아갈 휘.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겁고 가볍고 올라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가벼운 거요? 휘발유. 휘발유가 제일 가볍고 불도 잘 붙고 끓는 점이 낮은 거죠. 자, 그때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인데 여기서 여기 칸막이가 있죠.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놓으십시오. 이 칸막이는 왜 만들었냐면 한번 끓고 끓다가 다시 액체가 되고 그 다음 다시 액체가 된 게 또 끓고 또 끓고 또 끓고 여기서 기체됐다가 다음 칸에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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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번 증류되는 효과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장 넘어오셔가지고 여기 요 실험 문제 하나 할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여기
위실험 장치는 일단 이미 보시면 증류법입니다. 자, 증류법은요, 특징 한번 볼게요.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작을수록,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잘 돼요. 끓는 점 차이가 커야지. 야, 비슷한 거는 잘 안 되겠지, 그치? 뭔가 좀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게 좋다. 나 물과 에탄올은 분별 깔때기 이용할 수 있다. X. 제가요, 증류법에 아까 하나 읽어드린 거 있어요. 섞이는 액체 아닌 섞이는 액체. 섞이는 액체잖아. 섞이는 액체는 이미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 같은 이제 우리 밀도를 이용해서 분별 깔때기 좀 이따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뒤에 나오나요? 앞에 나오나? 요렇게 물하고 식용유처럼 안 섞이는 거 그거 분리하는 게 분별 깔때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섞이는 액체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섞이는 액체는 이제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끓는 점 어떤 거? 이제 먹는 거 알겠다 야. 끓는 점 낮은 게 먼저 분리됩니다. 자, 그다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맞죠? 처음에 끓는 점 낮은 에탄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끓어서 나오게 되겠죠. 물이 끓어가지고 나온 그 다음에 보면 끓어 나온 성분 물질은 냉각되어 찬물 속에 있는 시험관에 모인다. 그 냉각돼가지고 찬물 속에 모이는 거 뭐라 부르지? 액화라고 합니다. 기와 액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틀리면 진짜 가슴 아파요, 이거는. 자, 식초에서 물을 분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식초하고 물은 섞이거든요. 근데 식초가 좀 더 잘 끓어요. 쉽게 끓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물과 에탄올을 실험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언젠데? B. 뭡니까? 끓는 점이 어때서? 끓는 점이 어때서? 끓는 점이 낮아서. 됐죠? 자, 중간중간에 좀 더 할까? 아니면 잠깐 쉴까? 말이 없는 거 보니 잠깐 쉬다 할게요. 오케이?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끓는 점 다음에가 밀도입니다. 밀도. 자, 밀도는 더 쉬워. 용해도가 조금 어렵지. 밀도는 더 쉽습니다. 이제 왜 더 쉬우냐? 밀도는 이제 왜 더 쉽다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밀도는 시당초 어떤 건데 섞이지 않는 액체를 얘기해요. 섞이지 않는 액체면 어떻게 되는데 저절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알아서 분리되는 섞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한다. 여기까지 하시고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선생님이 어떤 그 혼합물 분리 장치를 들고 왔는데 이 분리 장치 이름 있잖아요. 이 주머니 비슷하게 뭐 이건 우린 분별 깔때기라 불러요. 이거를 우린 분별 깔때기라 부를 거고요.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딴 건 없고요. 이제 보면 분별 깔때기 설명해야 되는데 위에 뭐가 있냐면 마개가 있고 아래 코크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열고 닫는 장치를 우리 코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콕이란 말이 영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뭘 딱 잠그다 이런 걸 우리는 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그는 거고요. 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붓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증류법은 섞이는 혼합물이었고요. 얘는 섞이지 않는 혼합물이에요. 자, 섞이지 않는 혼합물을 넣으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분리가 됩니다. 어차피 섞이지 않는 거니까 알아서 분리가 되겠죠. 가벼운 거 어떻게 돼요? 뜨고요. 무거운 거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다려줘요. 이게 좀 깔아앉아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무거운 거 뜨고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깔아앉고 가벼운 거 뜨는 걸로 이렇게. 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가 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실험 방법이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실험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밑에 콕을 열면은 액체가 뿅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둘 건 뭐냐면 위에 뚜껑을 반드시 열고 해야 돼요. 그 혹시 이제 우리 간장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런 거 있잖아. 봉지에 들어있는 액상 스프나 이런 거 간장 같은 거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내가 여기를 가위로 싹 잘라가지고 잘라면 잘 안 나와. 근데 희한하게
여기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자르면 잘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만 딱 자르면 여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데 여기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얘가 잘 안 빠져나옵니다. 얘가 잘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 안에 공기가 들어가면 밑에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거든요. 이 분별 깔때기도 이 마개 부분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하실 거 마개는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별 깔때기 할 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설치할 때 여기 좀 덜렁거렸네. 약간 덜렁거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여기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이 B컵 벽면이 여기 닿아야 된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할 때는 여기서 벽면이 이제 여기 그림이 있나? 할 텐데 여기 벽면을 자 보시면은 받을 때 중요한데 이게 선생님이 안 보여주셨네. 네, 여기 조심 요 그림에는 좀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요 부분 중요한데 이 벽면에 이게 닿아야 돼. B컵 벽면에 깔때기의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닿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액체가 나올 때 이게 흘러서 나와야 돼. 흘러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퐁퐁 떨어지면 어떻게 돼? 튑니다. 야가 떨어지면 주변으로 튀어요. 이게 위험한 물질일 수도 있고 귀중한 물질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튀면 안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뚜껑 어떻게 돼? 열어야 돼요. 얘 벽면에 닿아야 돼? 안 닿아야 돼? 닿아야 돼. 그리고 여기를 꼭지를 열죠. 꼭지를 열게 되면 어떤 액체부터 나온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무거운 것부터 나오게 돼요. 무거운 것부터. 무거운 액체부터 쭉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무거운 게 먼저 밑으로 빠져나와요. 무거운 게 끝이 나오고, 자, 중간에 이런 게 있어. 자, 중간에 경계면 부분이 있어. 경계면 부분. 그럼 경계면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버려야 돼요. 경계면에는 어쩔 수 없이 물하고 식용유하고 섞여 있을 거거든요. 경계면에서는 어차피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밑에 물부터 받아내고 무거운 거 먼저 빼내고 그 다음 경계면은 따로 받아서 경계면만 따로 받아서 버립니다. 버리지 않고 여기 놔둘 수도 있는데 일단 뺍니다. 따로 받습니다. 경계면은 이 경계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경계면인데 이거는 따로 받아냅니다. 따로. 자, 이거는 따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비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받아내요. 선생님도 약간 벽면에 붙이죠. 그죠? 되도록이면 벽면에 붙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에 뭐만 남았죠? 가벼운 식용유만 남았어요. 그럼 식용유도 밑으로 뽑아내느냐? 아닙니다. 식용유는 밑으로 뽑아내지 않아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밑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위로 해가지고요. 예, 위로 뽑아내면 됩니다. 이제 식용유만 남았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모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거? 네네네, 그러십시오. 자, 여기서 보시면, 액체 혼합물의 분리인데요. 액체 혼합물의 분리. 제일 먼저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어떤 거? 첫 번째 줄 거에 될 때 섞이지 않을 겁니다. 아까 섞이는 건 뭐 했어? 끓는 점 가지고 분리했어. 섞이는 거는 끓는 점으로 분리했고, 여기는요,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미 분리가 반쯤 되어 있어.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뭐다? 요 이름, 분별 깔때기라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 이거 이름이 뭐다? 분별 깔때기야. 그러면, 섞이지 않으니까 뭐에 의해서? 밀도에 의해서 분리가 됐겠네? 그럼 밀도가 당연히 밀도가 큰 게 밑으로 가겠죠. 이해가 할 수 있죠? 아, 어렵지 않아. 밀도 큰 게 먼저 내려갔어요. 밀도 작은 건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거 분리 방법. 뭐를 연 다음에? 마개를 연 다음에 꼭지를 돌려서 물질을 분리해라. 됐죠?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야 돼. 마개 안 열고 열면 안 돼. 됐죠? 그래서
벽면에 붙이는 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벽면에 붙여야 돼.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거 분리하고 나머지 위에 가벼운 거는 위로 뽑아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 여기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떠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을 때.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포이트를 합니다. 여기 줄 꺼주실 부분은 어디다? 양이 적을 때. 어디에 줄 꺼야 된다? 양이 적을 때. 양이 적을 때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하게 된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스포이트로 할 때는 위에 거부터 먼저 꼽아내요. 위에 거부터. 그래서 이거는 위층 먼저, 가벼운 위층부터 먼저 분리됩니다. 분별 깔때기는 무거운 아래층부터 분리되고요. 얘는 가벼운 위층부터 분리된다. 이렇게. 그럼 할 게 없네, 액체 혼합물은. 그지? 액체 혼합물은 뭐 이제 분별 깔때기 뭐 대충 이제 넣고 분리되는 거, 위로 아래로 막 분리되는 거 보기만 보면 되거든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래서 액체 혼합물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분별 깔때기 쓰는 아이들이 있더란 말이야. 진짜 조심할 게 있어. 뭔데? 물과 에테르야. 앞에는 물과 에테르라고 했게, 앞에서는 물과 에탄올이라고 했게, 물과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요, 물과 에탄올은 섞인다, 안 섞인다? 섞입니다. 물과 에탄올은 섞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섞여서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물과 에탄올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해야 된다? 증류를 해야 됩니다. 끓는 점으로. 근데 물과 에테르는요, 물과 에테르는 이제 거의 뭐하고 같으냐 하면, 여러분, 그, 시너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시너. 시너는 페인트 같은 거 섞어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하고 안 섞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됩니다. 물과 에탄올 구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놓을 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식용유, 참기름,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식용유는 당연히 기름이니까 가볍겠죠. 그럼 간장과 참기름 뭐가 뜰까요? 참기름이 뜹니다. 식용유는 참기름은 이 기름이니까 뜨고요. 간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간장은 그 메주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이 녹아 들어가도록 만든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니까 소금물하고 참기름하고 누가 가벼우냐? 참기름이 가볍죠. 물과 에테르가 가볍습니다. 자, 근데 사이오마탄소라는 아주 특이한 애가 있어요. 사이오마탄소는 기름 중에서도 물보다 무거운 아입니다. 사이오마탄소는. 그래서 사이오마탄소는 기름 중에서도 물보다 무거운 아이기 때문에 얘가 좀 무거워서 따라하는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물과 식용유. 예,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오면 뭐냐면, 야, 이거는 뭘로 분리할 건데? 증류로 분리할 건데, 밀도로 분리할 건데. 물하고 식용유는요, 밀도로 분리해야 돼요. 왜? 안 섞이니까. 근데 물과 에탄올은 증류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섞이니까. 그럼 우리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해 줍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밀도 차이에 대한 분리. 위에 거 먼저 봅시다. 이거 뭐냐면, 고체예요, 고체. 요거 시험에 어디가 나오느냐?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밀도가 다른 두 고체가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그럼 밀도가 다른 두 고체가 섞여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두 개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액체를 넣습니다. 그 사이에 액체를 넣어요. 그 사이에 액체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 액체가 둘을 어떻게 밀어내는 거야. 가벼운 거는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액체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A와 B 두 고체에 어떤 정도를 밀 거냐면 중간 밀도입니다. 중간 밀도. 요거 다시 쓸게요. 중간 밀도의 액체. 요거 한번 쓰세요. 왜 그러냐고요? 중간 밀도의 액체, 이게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 고체 혼합물 두 개가 있는데 이 고체 혼합물 두 개를 분리할 때 사용되는 액체의 특징을 말해봐라.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중간 밀도의 액체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얘가 딱 들어가서
양쪽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밀도를 가지고 있다. A와 B를 양쪽을 나눌 수 있는 이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고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요. 얘가요. 녹이지 않는 액체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게 뭐냐면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제가 공간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다시 적어볼게요. 어떤 액체라고요? 그냥 액체 아니야. 그냥 액체 아니야. 어떤 액체?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녹이지 않는. 아주 중요합니다. 녹이는 액체, 안 녹이는 액체, 안 녹이는 액체,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예요.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입니다. 여기 서술형이거든요. 뭐라고?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 녹여버리면요, 아까처럼 다시 또 끓여야 돼. 막 증발시켜야 돼. 그래야 되거든요.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녹이지 않는 액체를 넣어서 두 개를 분리하겠다.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를 넣어서 분리한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갈게요. 벽시 모르기. 벽시는요, 벼의 씨앗을 벽시라고 부릅니다. 벼의 씨앗. 우리 쌀 있잖아. 쌀 나오는 그 벽. 그의 씨앗인데요. 이거를 소금물에 담은 거예요. 소금물에. 왜 소금물에 담는 거냐? 사실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금물에 들어가면 세균들이 잘 죽어. 그래서 소금물에 담궈서 이제 벽시에 붙어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게 한 가지. 그 다음 여기 넣으면 이게 씨가 이렇게 있는데 벽시가 있는데 그 안에 진짜로 쌀이 들어있는 거, 씨앗이 들어있는 게 있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조개 같은 거 먹을 때도 가끔 가다가 안에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안에 뭔가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 소금물을 넣습니다. 소금물. 소금물을 넣으면 좋은 벽시, 속이 꽉 찬 벽시는요. 쌀알이 딱 들어있는 속이 꽉 찬 벽시는 가라앉아요. 근데 죽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정이는 뜨지 뭐. 가벼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배워봅시다. 어떤 액체 넣어줘야 돼요?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 그것만 외우면 서술형 끝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신선한 달걀 있어. 오래된 달걀은요, 이 안에 공기가 생겨. 썩어서 공기가 생기니까 공기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어떻게 가벼워지는 거지. 그래서 뜨는 거야. 공기가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얘가 떠버려.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뜨고요. 신선한 달걀은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자, 이 안에 소금물은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의 어떤 정도의 밀도를 가지죠?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죠. 중간 밀도 액체. 근데 이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액체는 어떤 특징이죠?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스타이로폼하고 모래면 여러분 보다시피 가벼운 누가 뜰까요? 스타이로폼 뜰 거예요. 스타이로폼이 딱 뜨는데 이때 넣는 액체의 특징 뭐라고요?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밀도를 이용한 분리인데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 액체 혼합물 요거 분별 깔때기 언제 써야 돼요? 섞이지 않는 액체를 써야 됩니다. 됐죠? 섞이는 액체는 증류법 써야 돼요. 요 밑으로 내려와요. 자, 밀도를 이용한 분리의 얘들 요런 거 잘해야 돼요. 사금 채취. 내가 있잖아요. 사금은 모래에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산 알죠? 산. 이 금이 산의 바위에서 나와요. 원래는요, 금이 어디서 나오냐고? 산 속에서 나와요, 산 속에서. 산 안에, 땅 속에서 이렇게 금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땅을 파야 금을 얻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을 팔려면, 잠깐만요. 어떡해.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럼 내가 하고 잠깐만 브레이크 할게, 일단. 나중에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보면, 이게, 땅을 막 파야 이제 바위가 이제 그 깨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위를 깨트려야 다이아몬드도 없고 뭐 이제 금도 없고 막 이러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가치가 있냐면은 산에 바위 1톤을 부수면은 그 부순 바위에서 1g
1톤에서 1g 나오면은 쉽게 말하면 100만 분의 1이 나오면은 성공적인 광산인 거예요. 진짜 금광산 치고는. 자,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바위를 부숴야 이제 거기서 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옛날 사람들이 바위를 부술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바위를 부술 힘이 없고 도구나 기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손쉽게 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얻었냐고요? 강에서. 산에서 얻은 게 아니고 강에서.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보시면 이 강물들이 있는데 이 강물들이 이제 쭉 우리 대구나 이런 데서부터 따라 내려와가지고 쭉 흘러와가지고 마지막 여기 김해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강물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김해에서 이제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려오는 동안 산에서 있던 바위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동안 알아서 어떻게 됩니까? 부사지프입니다. 중요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바위가 강물 따라 흘러오다 보면 알아서 부서져요. 알아서 부서져요. 강물이. 됐죠? 강물이 부서져요. 그럼 강물이 아니고 바위가 부서지겠죠. 강물 따라 오면서. 그러면 그 가루가 강물에 따라 휩쓸려 옵니다. 그 가루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귀한 게 많아. 아까도 바위 안에 있던 금덩이도 있었고요. 바위 안에 있던 쇳조각도 있었어요. 자, 이거 봅시다.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 우리 여러 고대 국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지역에 있었던 국가 이름이 가야입니다. 가야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그죠? 그게 있었죠. 그 삼한이 일본으로 뭐를 수출했어? 뭘 수출했게? 쇠를 수출했다고. 그 초를 어떻게 다 보였는데? 강에서 흘러내려와, 강에서. 강에서 여기 강물에서 뭐가 흘러내려오는데 바위가 부서져가지고 사철, 모래 안에 철이 들어있었어. 모래 안에 철이 있어서 모래를 건져서 막 흔들면 모래는 떠내려가고 무거운 철만 남는 거야. 그 철을 이용해서 쇠를 만든 거지. 마찬가지 원리야.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보면 사금 채취가 있거든. 어떻게 하냐고? 사금 채취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보면 여기 강물에 따라 흘러내려오는 지역에서 계곡 아래쪽에 옛날에 광산이 있었던 자리 이런 게 좋겠죠. 그죠? 해가지고요 강물을 막 퍼올려. 물만 퍼올리는 게 아니고 흙하고 모래하고 퍼올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건 금속 탐지기. 이 아저씨 지금 쓰는 금속 탐지기다.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막 흔들고 하면은 요게 제일 일반적인데 흔들면 어떻게 되는데? 가벼운 거는 물에 흔들려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까지 무거워서 안 날아가는 애가 뭐다? 마지막까지 무거워서 안 날아가는 이거 보여? 요거 이거 대박이야. 야, 요즘 금시세가 얼만데, 야. 선생님이 추천하는 투자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러. 예, 달러는 안 내립니다. 어차피 계속 오르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금은 사놓으면 가격이 안 내립니다. 금 사놓고 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10대 때 금을 사가지고 놔두면은, 아마, 여러분이, 한 시집 장가 갈 때는, 그게, 예, 대략 못해도 3배 정도는 올라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미친 듯이 오르면 10배까지도 오를 수도 있는데, 그까지는 솔직히 좀, 호인도 아니고, 좀 그렇고요. 적어도 3배는 오릅니다. 그리고, 할만한 장사 아닙니까? 세뱃돈 모아가지고 금덩이를 사야 된다니까? 농담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사금 채취 어떻다? 우리 강물에, 모래에 섞여오는 금이나 철 같은 거를 흔들어서 무거운 금은 깔아앉고 가벼운 철은 날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밀도입니다. 그 다음 오일펜스가 뭐냐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요 이 유출된 기름들 있잖아요. 유출된 기름이 바닷물 위에 뜹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 아래에 이제 바닷물 위에 기름이 뜨면 이 기름을 어떻게 흘러가지 말라고 요렇게 테두리를 딱 쳐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여진 기름을 수거해서 제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일 펜스예요. 왜 이게 이제 밀도와 관련됐냐면 이 기름이 바닷물보다 가벼워서 이게 떠서 그래서 윗부분을 싹 걷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밀도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분리인데요.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고체 성분 혈구와 가벼운 혈장이 있죠. 이 혈구와 혈장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면은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건 뜹니다. 그래서 무거운 혈구는 깔아앉고 혈장은 위에 떠서 분리된다. 이런 혈액 분리도 밀도에 의한 것이지요. 됐죠? 자, 지금부터 옆에 페이지가 있거든요. 한 바닥이거든요. 꽤 많지 않거든요. 지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밀도가 다른 그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다른 어떤 거? 중간. 요거. 밀도가 중간이고 녹이지 않은 액체. 요걸 깁니까? 우리가 줄여서 어떻게?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 알겠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 부등호를 한번 하면 쭉정이가 가장 가볍고 소금물이 중간이고 좋은 겹시가 가장 무겁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 섞이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섞이는 건 금방 분해가 됩니다. 이거 분별 깔때기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분별 깔때기는요.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좀 더 시큼한 걸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고민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실험기구 이름은 뭡니까? 분깔이죠. 분별 깔때기. 여러분 다 쓰셨을 거고 이거는 밀도입니다. 여기서 밀도가 작은 액체는 A입니다. 이거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섞이지 않는 액체예요. 섞이지 않는. 어려운 건 몇 번이 어려워요? 8번이 어려워. 실제로 시험 들어가면. 물과 에탄올은요. 섞여요. 물과 에탄올을 섞여요. 물과 에탄올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거 알아놓읍시다. 기름 중에 무거운 기름 딱 하나 있다. 뭔데? 사염화탄소. 그래서 아래층에 위치하는 거 사염화탄소가 아래층에 위치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항상 기름보다 무겁습니다. 물이. 됐죠? 근데 간장하고 참기름 중에 누가 물일까요? 간장이요. 왜? 간장이 소금물입니다. 간장은 잘 안 만들죠? 혹시 집에 아직도 간장을 맥주로 만드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없죠? 요즘에는 대부분 다 사서 먹죠. 근데 이제 간장은 만들 때 소금물로 만들어요. 메주를 이렇게 간장 소금물에 녹여가지고 메주를 소금물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해요. 자, 다음은 모래에 섞인 사금을 지치하는 방법인데 모래와 사금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그릇 속에 담아 흔들면 모래는 가벼워서 씻겨나가고 사금이 남습니다. 그냥 밀도죠, 밀도. 가벼운 모래는 날아가고 무거운 그죠? 금은 남아있고 이런 거죠. 여기서 요런 게 이제 마지막 시험 나오거든요. 아직 우리는 좀 덜 배웠지만 나중에 되면 용해도까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데 다음에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건 이렇게 봅시다. 원유를 분리해요. 원유를. 이거는 끓는 점이잖아요. OX인데 이거 X입니다. 그죠? 스타이로폼 어때요? 가벼운 스티로폼 공이 물 위에 뜨겠죠? 이거는 밀도니까 0표. 바닷물에서 식수 없기 끓는 점입니다. OX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맞냐 틀리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은 어때요? 섞입니다. 물과 에탄올 섞이니까 얘는 끓는 점. 밀도로 하려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바다에 표출된 기름. 기름이 물에 뜨죠? 이거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 분리기도 밀도라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요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오시면은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요 페이지인데, 요거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보면 위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 옳지 않은 것 X 했습니다. 서로 어떤 액체? 섞이지 않는 액체. 됐죠? 섞이지 않는 액체.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할 때 이거 뭐야? 밀도로 분리합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방법 분별 깔땡입니다. 꼭지를 열면 아래쪽에 액체가 나오거든요. 꼭지를 열면 아래쪽에 액체가 나오는데 밀도가 큰 아래쪽 액체부터 먼저 나옵니다. 아래층의 액체를 받을 때는 마개를 반드시 열어야 액체가 내려옵니다.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분별가 뿔떼기 아래 꼭지에 여기 보면 연결부거든요. 연결부인데 이 연결부는 사실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분별 깔때기 연결부는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유리로 이제 꽉 맞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꽉 맞는 유리라도 약간의 틈새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름칠을 좀 해가지고 이 물이나 액체가 새는 걸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분별 깔때기 콕에다가 바세린 같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액체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경계면 부분에서는 두 액체가 조금씩 섞여 있으므로 따로 받아낸다. 맞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벽면에 붙이고요. 자, 쌤 봅니다. 제일 먼저 벽면에 붙이고요. 그 다음 뭐를 열어요? 뚜껑을 열어요. 그 다음 밑에 콕을 열면 액체가 나옵니다. 무거운 것부터 먼저 나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경계면의 액체는 어떻게 하라고? 따로 받아내고 가벼운 거는 밑으로 나오나요? 위로 나오나요? 위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 봅시다. 문제 봅니다. 자, 지금 물과 사이화탄소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합니다.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 분별 깔때기를 썼습니다. 이때 A와 B의 물취하는 물질을 골라라 했을 때 A가 물이고요. 위에 뜨니까 B는 아래 따라는 사이화탄소입니다. 기름 중에서 물보다 무거운 기름입니다. 이게 뭐 가라앉아서 밑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있습니다. 2번은 이제 뭐가?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더 크다 작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건 별 어려운 거 없죠. 자, 제가요 또 고민이 되거든요. 진도를 더 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진도 더 나가는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여러분 문제를 같이 풉시다. 여러분이랑 같이 풀면서 한번 반복을 하고 싶어요. 여기 18번까지거든요. 18번까지. 그래서 한번 앞에 거 봐도 되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선생님이랑 복습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단원이 어려워도 잘 암기만 선생님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남은 부분 보고 합시다. 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매겨보셔도 좋고요. 자, 보면 증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자, 여기는요 3번이에요.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물질의 특성 차이는 클수록 잘 분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 당연히 요 단어는 끓는 점하고 밀도잖아. 여기는 끓는 점이야. 증류법을 말하고 있어. 탁한 술에 소주 없기 이거 증류법인데 증류법은 끓는 점이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봐볼게. 여기 보면 옳지 않은 거 뭐였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C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 게 아니고 D 구간에서 물이 끓어야 돼. 수평 구간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수평이 된 구간이 나와야 끓고 나오는 거거든. 끓는 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수평 구간 B에서는 에탄올, D에서는 물이 분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돼. 어떤 친구 질문한 친구인데 B에서 약간 비슷하잖아. D는 완전히 수평이고 왜냐면 D는 순수한 물이 끓고 있는 거고 B는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진다. 농도가 진해지면서 끓는 점이 약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 또 실제로 그 다음 여기 78도씨보다는
사실은 78도씨가 아니고 그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야 돼. 왜? 혼합물이니까. 혼합물은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78도씨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야 되고, 끓는 동안 농도가 진해지면서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도 있어. 하지만 거의 수평이고, 이 부분에서 에탄올, 이 부분은 완전히 수평, 물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내볼게요.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가시면은요, 4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요, 여기서 기화 일어나는 거 맞고요. 니은 틀린 거 아시겠죠?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증류법입니다. 증발이 아니고요. 알겠죠? 증류라서 기억하는 건 맞습니다. 끓임 쪽 기능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여기 뭐 일어나? 기화, 여기는 액화. 가지 달린 시험관에 가지 달린 부분에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 가지 달린 부분에 온도계 있어야 된다. 기억해 주십니다. 5번. 자, 여기서 적당한 거는 섞이는 액체입니다. 안 섞이는 거는 안 돼요. 안 섞이는 거는 밀도입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자, 보시면은 요거를 증류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끓여서 하는 거. 자, 여기 정답은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됐죠? 여기는 더 설명 안 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증류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맞고요. 자, 위로 갈수록 당연히 가열하는 곳보다 위쪽이, 가열장치보다 저 위쪽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나눠진다 맞고요.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분리되고요. 자,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분리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물질끼리 층에서 각각 분리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층에 만약에 D층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끓는 점이 비슷하고 C층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끓는 점이 비슷하고 그런 말 뜻이에요.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각 층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류탑 B에서 나오는 거. 자, B 한번 봅시다. 맨 위에가 뭐예요? 가스. 그 다음 B가 뭐야? 휘발유 또는 나프타잖아.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한번 이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기는 중, 병, 등, 휘. 무겁고 가볍고 올라가고 날아가고. 무겁고 가볍고 올라가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가스입니다. 석유가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서 요거 좋은 문제예요. 자, 증류로 분해하는 거는요. 먼저 이거는 빼야 돼. 왜? 안 섞이는 거는 할 필요가 없지. 안 섞이는 거는 섞이는 거란 말이야. B와 C나 B와 D는 섞이잖아. A와 D는 섞이잖아. 그러니까 B, C, D 분리할 때는 증류, A, D 분리할 때는 증류. 근데 있잖아. B와 C는 어때? A, 그치? B, C, D는 끓는 점이 이렇고 일단 A하고 C 봅시다. A와 C는 안 섞이죠? 그럼 증류 아니에요. A와 D 섞이죠? 증류 맞아요. B와 C 잘 섞이죠? B, C 섞입니다. B와 D 안 섞입니다. 그럼 이것도 돼요. C와 D 안 섞이죠? 자, 근데 A, D는 끓는 점 차이가 얼마예요? A, D 차이는 끓는 점 차이가 빼니까 3.4도 차이 나고 B하고 C는 몇 도 차이 납니까? 21.7도 차이 나고 맞죠? B하고 D는 몇 도 차이 나요? B와 D는 1.9도 정도 차이 나요. 맞죠? 따라서 끓는 점 차이가 많을수록 분리하기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증류는 어떤 거 써야 되는데 섞이는 아이 써야 돼요. 섞이는 아이는 증류를 쓸 건데 대신에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좋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알아놓읍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밀도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요거 끓는 점 아닌 게 누구냐? 요거 원심 분리기 요거는 밀도입니다. 끓는 점 이용한 거 아닌 건 밀도. 자, 그 다음 11번에
자,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3번, 예, 쭉정이와 소금물 좋은 법시 순이고요. 자, 소금물의 특징 뭡니까?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입니다.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자, 여기 보면 이제 물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에탄올을 넣었더니 어떻게? 네, 모두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기 물을 점점 넣기 시작하니까 A가 떴죠. 그 다음에 물을 더 많이 넣으니까 B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가벼운 게 누가? A가 제일 가볍고요. 그 다음에 A보다 무거운 게 에탄올. 자, 그 다음에 B가 물을 자꾸 넣으니까 마지막에 뜨죠.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게 물이야. 그래서 에탄올을 넣으면은, 아니지. 내가 잘못했네. 뭔데? 에탄올이 제일 가벼워요. 왜? 에탄올 넣었을 때 다 가라앉았잖아. 근데 물을 자꾸 넣으니까 물하고 에탄올로 섞이면서 중간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에탄올이 제일 가볍고 A가 무겁고 B가 무겁고 물이 제일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밀도는 증가해서 다른 아이들이 더 오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4번 여기서 B를 A와 B를 분리할 때 어떤 거 넣어야 돼? 밀도가 중간을 넣어줘야 돼. 중간 밀도를 넣어줘야 돼. 정답은 사용화탄소.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 액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15번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아닌 것 2번입니다. 증류탑은 끓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자, 분별 깔때기 설명인데 자, 여기서 보면 5번이 틀렸어요.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섞이는 거 안 된댔죠. 정답은 물과 에탄올. 얘는 섞입니다. 에테르, 에탄올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8번. 자, 아래층이 먼저 분리되고 얘는 위층이 먼저 분리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밑에서부터 무거운 게 먼저 빠져나오고 얘는 가벼운 위에 것만 먼저 뽑아냅니다. 가는 자 섞이지 않는 액체와 물 나도 섞이지 않는 그지? 섞이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섞이지 않는 액체는 밀도차를 이용합니다. 뒷장 넘어가세요. 자, 이거 뭐야? 증류법. 특징은 뭐야? 끓는 점. 됐죠? 에탄올 먼저 줘. 분리될 때 에탄올 먼저입니다. 오늘 복습이라서 이거 쓰는 건 좀 좋을 것 같아. 에탄올이 끓는 점이 높아서 먼저 분리되나요? 낮아서 먼저 분리되나요?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분리되죠. 가열할 때는 항상 끓는 점 낮은 아이가 그죠? 먼저 분리됩니다. 끓는 점이 낮아서 먼저 분리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A입니다. 왜요? 먼저 분리되어서 끓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분리됩니다. 끓는 점 낮으면 먼저 분리돼요. 먼저 분리되어 위층까지 올라갔다. 가장 먼저 했으니까 가장 멀리 갔죠. 갔다가 이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죠. 갔다 이랬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어때요? 오래된 달걀은 떴고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았고 소금물이 중간이네. 그러니까 오래된이 제일 가볍고 그 다음 소금물이 중간이고 그 다음 신선한 달걀이 가장 무거워서 가라앉았습니다. 액체의 조건 두 가지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거? 녹이지 않는. 이 정도 하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시험기간에 웬만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요 솔직히 시험기간에 공부량 줄어듭니다. 확실히. 녹이지 않는 중간 밀도의 액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녹이지 않는다. 중간 밀도 액체다. 자, 네. 이번에는 분별 깔때기로 액체인데요. 첫 번째는요. 섞이지 않는 액체입니다.
섞이는 액체는 증류법 써야 돼요. 근데 안 섞이는 액체는 깔때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밀도 차이가 어떻다? 크다. 밀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해도 되고 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 하면 일단 할 수는 있어요. 자, 옆에 두 문제인가요? 자, 요거하고 맞출게요. 여러분, 산소, 질소, 아르곤 중에 숫자 잘 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숫자가 크면은 작은 거예요. 산소, 질소, 아르곤 중에 누가 끓는 점이 가장 낮은가요? 가장 낮은 건 누구야? 끓는 점 가장 낮은 거 질소입니다. 따라서 A가 질소예요. 자, 산소와 아르곤 중에서 누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은가요? 산소가 제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제일 기체가 잘 안 됩니다. 가열했을 때. 그래서 가장 기체가 잘 되는 질소가 맨 위에, 그 다음에 아르곤이 중간.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가장 기체가 잘 되는 질소는 뭐 저 위에, 그리고 가장 기체가 안 되는 산소는 맨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러면 질소, 산소, 질소, 아르곤, 산소 답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몰라도 설마 우리 서영이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네. 잘 보시고, 네. 이제 가야 돼요, 집에. 자, 라스트 문제 봅시다. 지금 보면요, 물은 A와 B하고 잘 섞여요. 그 물하고 섞어 놓은 거는요, 물 A, B 이렇게 묶었죠? 그죠? 요거는 뭘로 해야 돼요? 이 세 개는 증류로 해야 돼요. 어떤 게 잘 분리되죠? 끓는 점이 차이가 클수록 잘 됩니다. 이 세 개 섞이니까. 섞이면은요, 우리는 증류를 할 거예요. 그러면 C는요,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럼 밀도로 해야 돼요. C는요, 물하고 안 섞이면요, A하고도 안 섞이고 B하고도 안 섞여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할 건데, 밀도로 분류합니다. 다시 한번, 물하고 섞이는 A, B는요, 증류를 할 건데, C는 물하고 안 섞이겠죠? 물하고 안 섞이면요, B와 C도, A와 B하고도 안 섞입니다. A, B도 안 섞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봅시다. 물 A, B 혼합물은 증류로 분류합니다. 왜? 섞이니까. 물 A와 물 B 누가 끓는 점 차이 많이 납니까? B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B가 더 잘 됩니다. 이 B가 끓는 점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잘 된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물 C의 혼합물은요, 밀도가 다른 분별 깔때기로 이용합니다. 왜? 섞이지 않으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우리.